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방이의 건방진 수련기 1권 무술인의 길 6장 제6장 대도 독고마리를 읽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각도로 올렸죠? 그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제가 위로 올렸습니다. 네. 대도 독고마리를 읽어봅시다. 대도 독고마리. 건법을 배운 애가 전학을 왔다고? 오방도사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을 한 점 집어들며 막 물었다. 네, 기다란 영검을 쓰는데 완전 포악한 기집애예요. 건방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놀림으로 불판 위에 삼겹살을 뒤집으며 대답했다. 다행히 왕창마트에는 반값 삼겹살이 3팩이나 남아있었다. 건방이는 상추, 쌈장, 마늘까지 사서 한상 거하게 차려냈다. 고기 굽는 냄새에 집안 분위기가 훈훈해진 것은 물론이었다. 오방도사는 뭔가를 깊이 고민하는 듯 하더니 심각하게 물었다. 이쁘냐? 건방이는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오방도사를 바라보았다. 나도 옛날에 건법을 일으킨 소녀를 사랑한 적이 있었더랬지. 그녀의 이름은 꽃님, 이름처럼 청초하고 아리따운 소저였지. 하지만 검을 휘두를 때만큼은 한결 눈보라처럼 매서웠던 꽃잎 소저. 그녀와의 첫 만남은 이랬느니라. 오방도사는 눈을 갸름하게 뜨며 아름다운 과성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꽃님 소저는 오방도사가 20년 전 사랑했던 여자다.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지만 당시 건법과 건법을 쓰는 무술인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비밀리에 만나야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오방도사는 백두산 쪽으로, 꽃님 소저는 한라산 쪽으로 긴 수료를 떠나게 되었고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단다. 분명 한라산에서 무슨 병고가 있었던 게지. 가엾은 꽃님 소저. 건방이는 서둘러 커다란 상추쌈을 만들어서 오방도사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놈의 꽃님 소저는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2박 2일도 모자랐다. 걔랑 이따 제대로 한번 붙기로 했단 말이에요. 사부, 검 쓰는 애랑은 어떻게 싸워야 돼요? 오방도사는 쌈추쌈을 볼이 미어 터지게 넣고 우물우물 씹으며 대답했다. 감격을 주지 말라면 바짝 붙어서 싸우라고요? 웅얼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오방도사의 말을 건방이는 정확히 알아들었다. 이것도 오방도사와 3년간 같이 살면서 터득한 기술 중 하나였다. 입속에 든 쌈을 꿀꺽 삼킨 오방도사가 말을 이었다. 상대의 검으로 큰 원인을 그린다고 생각해라. 칼에 맞기 싫으면 그 원에서 멀찍이 떨어져. 아니면 원의 정중앙으로 파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도. 둘 중 하나야. 건방이는 양쪽 귀로 오방도사의 말을 들으면서 한 손으로는 불판 위에 날고기를 올리고 또 한 손으로는 쌈을 싸서 입으로 날랐다. 3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데도 건방이는 오방도사보다 먹는 속도가 빨랐다. 뒤늦게야 그걸 깨달은 오방도사의 젓가락질이 더욱 빨라졌다. 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로를 노려보며 상추쌈을 와구와구 먹어댔다. 한참 먹는 데에 집중하던 오방도사가 건방이의 손목을 가리키며 물었다. 손목은 또 왜 그러느냐? 건방이는 발갛게 불어오는 손목을 힐끗 내달아보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아까 걔가 내리친 검을 막았더니 이래요. 별로 안 아파요. 오방도사가 혀를 끌끌 찼다. 아무리 손이 돌처럼 단단하들 날선 칼을 당하겠느냐. 맨주먹으로 검을 막을 생각은 하지도 마라. 수검술이라도 쓸 수 있으면 또 모를까. 수검술? 그게 뭔데요? 처음 들어본 말에 건방이가 궁금하다는 얼굴로 물었다. 이런 무식한 놈. 그러니까 평소에 한자 공부 좀 하라고 했지 않느냐? 오방도사는 언제나처럼 있는 생색, 없는 생색을 다 내고 내서야 설명해 주었다. 손술, 칼검, 대주술, 손에 보이지 않는 날을 세워 칼처럼 만드는 전설의 기술이지. 돌아가신 스님도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셨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권법이 아니라 건법이거든. 오방도사가 뭐가 생각났는지 말을 끊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다만 널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수검술 익힌 줄 알고 깜짝 놀랐었지. 건방이는 뜻밖의 이야기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가요? 그래, 벽돌을 깨라고 줬더니 아예 잘라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잠깐 그런 의심을 했었느니라. 건방이는 3년 전의 일을 떠올렸다. 그러고 오니 벽돌을 두 동강 냈을 때 네 놈은 이미 무술 익힌 녀석이야! 하며 오방도사가 화를 내는 일이 생각났다. 오방도사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쫙 깔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네 녀석은 분명... 건방이는 침을 꾹꾹 삼켰다. 역시나 무술에 천부적인 자질을 타고났다. 뭐 그런 말을 하려는 걸까? 이미 금에 가있던 벽돌을 깬 게 분명해! 잔뜩 기계에 부풀어 있던 건방이에게 찬물이 확 끼얹었다. 오방도사는 새삼 억울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너처럼 무술에 자질이 없는 놈은 살다 처음이야. 하나를 가르치며 둘을 까먹으니원. 건방이도 지지 않고 말대답을 했다. 나도 사부처럼 못 가르치는 스승은 처음이거든요. 사부 때문에 내 천재성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어이구, 그놈은 건방이만 하늘 찔러가지고. 그래도 가르치기는 그놈의 재미났었는데. 평상시처럼 건방이를 타박하던 오방도사가 문득 묘한 말을 했다. 그놈이요? 오방도사가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건방이의 머리를 딱딱공 때렸다. 넌 수련이나 열심히 해. 여자애한테 져가지고 스승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건방이는 머리를 싸매며 신경질을 냈다. 오이씨, 뭘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어떻게 이기라고? 수금술도 안 되는데. 오방도사가 다시 한번 숟가락으로 건방이의 머리를 딱공 때렸다. 굳이 칼드네랑 싸울 필요가 있냐? 무슨 자다가 봉창 조직이는 소리예요? 이런 미련아이가 공 같은 놈 하나 얼굴로 오방도사가 말을 덧붙였다. 상대를 맨손으로 만들란 말이다. 복잡했던 건방이의 머릿속이 단번에 맑아졌다. 역시 사부는 사부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 건방이는 식혜를 가지러 주방으로 갔다. 청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안방에서 오방도사의 실조 읊는 소리가 들려왔다. 건방이는 미리 냉동실에 넣어두었던 캔 식혜를 꺼냈다. 흔들어 보니 사그락사그락 얼음 소리가 들렸다. 오, 퍼펙트! 건방이는 대접에 식혜를 담아 안방으로 갔다. 오방도사는 머무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도둑 얘기가 흘러나왔다. 대도 독고마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부속 박람회가 열린 한국 전시관에 침입하여 시가 수십억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사부 식혜! 건방이의 말을 못 들었는지 텔레비전을 바라보던 오방도사가 평소와 달리 꽤 심각한 표정이었다. 다이아몬드가 사라진 시각, 전시장에는 100명이 넘는 어린이 관광객이 몰려 대혼잡을 이루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독고마리가 아이로 변장할 수 있을 정도로 몸집이 작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건방이는 오방도사 앞에 식혜를 내려놓으며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진짜로 얼음 동동 식혜예요.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던 오방도사가 잠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건방이와 식혜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다. 오늘은 먹을 생각이 없구나. 네가 먹어라. 건방이는 그렇게 말한 후 횡하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건방이는 놀라서 입만 뻥끔거렸다. 웬일이래? 먹는 거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양반이? 텔레비전 속 아나운서는 어쩐지 신이 난 것처럼 독고마리에 대해 계속 떠들어대고 있었다. 전시회 관계자는 다이아몬드가 있던 곳에 보석 대신 독고마리 열매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독고마리, 일명 도둑놈 가시로 불리는 이 열매는 대도 독고마리가 범행 장소에 자신이 훔쳤다는 증거로 남겨놓는 것으로서 텔레비전 화면에 독고마리가 놓고 갔다는 독고마리 열매가 비쳤다. 건방이는 후루룩 식혜를 마시면서 무심하게 독고마리 열매를 바라보았다. 새끼 손톱
보다도 작은 열매 독고마리 열매를 확대해 놓고 보니 영락없이 고슴도치 모양이었다. 단숨에 사발을 비운 건방이는 방을 나가면서 리모컨 전원 버튼을 눌렀다. 독고마리 열매가 텔레비전 속에서 픽 하고 사라졌다. 네, 제6장 새도 독고마리가 끝났습니다. 어때요? 책 잘 읽었나요? 저는 12시 반에 건방이와 초아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해져요. 사실 제가 전 편에도 제 5장의 전학생 백초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싸우고 피나는 죽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해서 그런 일이 안 나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7장 한밤의 무술 대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제 7장 한밤의 무술 대결에서 만나요.